안녕하세요. 사연채널 여러분. 저는 경기도의 한 브랜드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 소개를 해야 하는데 대뜸 사는 곳부터 소개를 해서 괜히 송구스럽네요. 요즘 경기도 좋지 않은데 말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사는 곳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해야만 합니다. 정말 필요한 소개말이거든요.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을 했지만 일찍이 사회에 뛰어든다고 산전수전 다 겪어낸 사람입니다. 친정 형편이 좋지 못해서 대학을 가지는 못했지만 애초에 저조차도 공부에는 뜻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려고 열심히 그쪽으로만 공부를 했고 여기저기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 돈 버는 일에는 죄다 뛰어들만 살았습니다. 지금에야 공부보다도 하고 싶은 일이나 돈 버는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부가 전부인 양 하던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 눈초리도 받고 참 별거 아닌 것에 자존심도 많이 상해버리곤 했어요. 하지만 독하게 마음 먹고 친정의 보탬이라도 되겠다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엮이기 싫다 생각이 들 정도로 지독한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만나봤고요. 그 덕에 저는 어린 나이 때부터 사회 경험도 쌓은 동시에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도 많이 얻었답니다. 울기도 많이 울고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다 포기도 하고 싶었고요. 하지만 참고 살다 보니 운이 좋았는지 일은 잘 풀렸어요. 수중에 있던 돈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잘 풀렸고 지금은 사장 소리를 들으며 갑질 않는 사람들하고는 멀찌감치 거리를 두며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제 직원들을 두고서 베풀며 살 수도 있게 되었고 열심히 일만 하느라 결혼 따위는 못할 줄 알았는데 남편을 만나게 되어 결혼도 하게 되었네요. 지금은 남편이랑 같이 동업을 하고 있고 열심히 살면서 벌어모은 돈으로 브랜드인 아파트 하나도 장만을 했답니다. 대출은 전혀 없고요. 제 노력의 보상이라 생각을 하며 소중하게 여기고 사는 중이에요. 참고로 이 집의 지분은 제가 60% 정도이고 남편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어디 나가서 내 집이 아파트라는 자랑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걸 자랑하려고 말을 꺼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사업용으로 쓰는 SNS 말고는 제 개인적으로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SNS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공유할 일도 없었죠. 단지 집으로 들어가고 아늑한 침대 위에서 잠이 들 때마다 고생했던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감사함 정도는 늘 생각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겸손하고 감사해하면서 사는 저에게도 여전히 파리는 꼬였습니다. 이렇게 살면 주변에 비슷한 사람만 모이게 될 줄 알았는데 잘 살아보려고 해도 파리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꼬이더라고요. 특히 시댁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가 안 보겠다고 안 볼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훨씬 더 컸답니다. 저희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일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 돈을 모으기만 할 줄 아는 멋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일하고 책임감 강한 모습에 제가 반해서 결혼까지 오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남편의 가족을 두고 보면 정말 욕할 일이 천지빛가인 사람이었습니다. 신이 제 남편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딱 하나 가족만큼은 완벽하게 만들어주지 못했구나 싶었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은 제 남편의 흠이었어요. 시댁에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아버지가 회계사셔서 나이 먹으신 지금까지도 수입은 있을 만큼 능력이 되는 분이셨어요. 시아버지가 그 와중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집도 2채 가지고 계실 만큼 물려줄 재산도 조금 쌓아두셨었고요. 그런데도 그런 여유 있는 집안에서 마음은 하나같이 쫌생이들이더라고요. 까탈스럽기는 또 얼마나 까탈스럽던지요. 뭔가 매사에 불만이 늘 많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돈도 가지고 있고 직업도 있고 아들, 딸이 모두 다 시집 장가도 가서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사에 늘 불만이셨어요.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더 벌지 못하는 것에 불만이 있으셨고 사는 집이 아늑한 전원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잔디 관리가 힘들고 벌레 관리가 힘들다면서 시댁 갈 때마다 제 앞에서 하소연만 하셨답니다. 기분이 막 좋다가도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 불평 듣고 있으면 제 기분이 다 나빠지더라고요. 전 일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그러다 한순간에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라면서 부동산을 사라는 말씀도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주셨답니다. 제가 관심이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다가는 돈이 별로 안 모이게 될 것이라면서 신이 나 쓴소리만 해주셨죠. 하여간 아버님이 마음에 안 드는 저였는데
그런 아버님의 성격을 쏙 빼다 닮은 사람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신우였죠. 이 집안의 장녀이자 시아버지를 쏙 빼다 닮았던 신우이는 저에게는 시아버지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더 천적과도 같았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고작 3살밖에 많지 않았는데요.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늘 이상하리만큼 신우하고는 비슷한 일들이 꼬였어요. 이를테면 같은 시기에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같은 시기에 대학생활을 보낸다거나 사회생활을 했다는 것,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말고의 중대사항을 결정해야 하는 것들까지도 말이에요. 그리고 신우는 그 모든 것들을 저하고 비교해가며 자신의 입장을 지켜 세우려고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대학을 나오지 않고 바로 사회생활에 뛰어들었던 것 가지고 그래도 공부는 했어야 하지 않나? 라며 기분이 나쁠 만큼 빈정을 대기도 했네요. 좋은 대학을 가는 건 더 나은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이기도 하단 말을 하면서요. 참고로 신우는 좋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제가 무슨 딴지를 걸 수 없을 만큼 신우는 자기 입장에선 맞기만 한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 저도 대학을 못 간 게 아쉽지만 그렇다고 후회가 되진 않아요. 지금 저는 잘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라고 하며 난 괜찮다는 걸 최대한 충분히 어필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신우의 입은 다물어지지가 않았네요. 왜냐하면 잘 살고 있다는 제 말에도 신우는 토를 달려고 했거든요. 제가 비록 대학을 나오지는 못했어도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며 일을 했고 지금은 내 사업을 하며 사장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인데도 신우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듯 보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온 신우는 경력 단절로 지금 가정주부로 사는 중인데요. 그게 스스로 굉장히 인정하기 힘든 모습이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저 신우를 보며 아무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질투, 부러움, 그런 것조차 전혀 없었을 만큼 신우 인생에는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제가 자신을 내려보기라도 하는 줄 아는 건지 사사건건 일하는 걸로도 시비더라고요. 그렇게 벌어서 건강이라도 나빠지면 어쩌냐고 하면서 볼 때마다 제 얼굴이 보기 안 좋다는 말을 했고 또 저희가 신혼집을 바로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로 사서 들어가 버리자 사치가 심하다고 하면서 제 뒷담화를 까기도 했었답니다. 그 뒷담화를 시어머니 앞에서 까다가 저희 남편한테 걸려 홍군형이 났고 저는 그 모든 얘기를 멀찌감치서 듣고 있었지만 끝끝내 모른 척을 했었어요. 자신이 보잘것없으니 남의 인생은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신우를 안쓰러운 사람으로 봐줘야 한다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였어요. 신우가 시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어요. 원래 증여를 받은 건 다른 곳에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그 돈으로 글쎄 저희 집 아래층을 사버린 겁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바로 아래층으로 신우가 이사를 들어온 거예요. 왜냐고 묻지 마세요. 저도 모르니까요. 저 또한 수십 번은 넘게 생각하고 스스로 되물었었습니다. 왜 하필 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각별한 가족에도 없는 남동생의 집 아래층으로 이사를 들어온 건가 싶어서요. 하고 많은 아파트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있는데 왜 하필 그 많고 많은 아파트 중에서 우리 집 아래층으로 온 건가 싶어 말이에요. 원래부터 신우란 시대 식구들이랑 모두 다 한 경기도권에 살고 있어서 언제라도 가까운 곳에서 이웃 사촌으로 살 가능성은 있었답니다. 하지만 바로 위아래층에 이웃으로 살게 되니 괜히 긴장은 되더라고요. 신경을 쓰지 않고 살려고 하더라도 은연중에 신우를 신경 쓰게 되었고 괜히 출퇴근을 하거나 장을 보러 나가는 길에조차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우를 만나게 되진 않을까 하는 긴장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왕이면 안 보고 안 마주치는 게 좋은 신우인데 마주치게 된다면 과연 내 기분이 괜찮을런가 싶어 걱정이 들었거든요. 아무튼지 간에 이웃이 된 신우랑은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바랬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가족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 우리도 그냥 그렇게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으면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저는 한 달에도 그리고 어쩔 땐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신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할 사이가 아닌데 이웃으로 엮이게 되면서 별 황당한 연락을 다 받게 되었어요. 바로 층간소음 유발자라는 이유 때문에 말이죠. 저희 부부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더라고요. 자신들한테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집안에서 뛰어다니거나 층간소음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있지 않았어요. 물론 어른들도 층간소음을 충분히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 부부가 둘 다 일이 바빠서 평일 하루 종일은 거의 집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일 내내 집에 있지 않는 건 물론이고 주말이 되어서도 대부분은 일을 하러 나가거나 몸이 피곤해서 침대 혹은 소파랑 한 몸이 되어 붙어 살곤 하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그런 저희 생활의 패턴을 잘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집이라는 이유로 저희 집 문을 두드리고 인터폰을 날렸답니다. 어쩔 땐 저랑 저희 남편의 핸드폰을 통해서 바로 컴플레인을 걸고자 한 적도 있었고요. 이유는 늘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진짜로 층간소음을 들었다는 이유였었고 또 하나는 층간소음을 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연락을 했다는 거였죠. 정말 살다 이런 이웃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도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만났고요. 보통 층간소음이 유발이 되면 아래층에서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 소음이 다른 곳도 아닌 집안에서 난다고 생각하면 저 같아도 힘들고 화날 것입니다. 하지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하루 종일 집 밖에 나가 있거나 들어오더라도 최대한 적게 움직이고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우는 약간의 움직임에 민감해진 사람인 것처럼 니들 방금 집에 들어왔니? 라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처럼 바로 인터폰을 날리기도 했고요. 실제로는 저희 부부가 둘 다 밖에 있을 때에도 전화를 해서 층간소음이 들린다며 묻지도 않고 따져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지금 집에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층간소음이 난다는 거예요? 라며 화를 냈거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예민하게 구니까요. 그런데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밖이라고? 분명히 들었는데 아니 나는 그냥 이런 전화를 미리미리 해서 층간소음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거야. 주의를 지속해서 줘야지 이런 일들은 해결이 되는 거라고. 라고 말해요. 환장할 노릇이었죠. 어른들이서 사는 집인데 아래층에 사는 신우 하나를 위해서 바닥에 층간소음 방지용 매트리스라도 깔아놓고 살아야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뭘 어쩌라는 건가 싶은데 신우는 멈추질 않았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내 집 아래에 이사를 와서는 의도적으로 사사건건 시비를 걸려고 작정을 한 사람 마냥 연락을 취했죠. 평소에 시댁에 모였을 때 말고는 따로 만날 리도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서는 신우랑 얼굴 한 번을 더 봐야 했답니다. 신우는 그걸 즐기는 것 마냥 저희 집에 오기도 하고 저희를 아래층으로 불러내기도 하면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 끝에는 자연스레 밥 먹고 갈래? 라고 물으며 옆에 두겠다 묻더라고요. 저희 집에 와서는 밥 먹었니? 밥 먹을 거면 우리 것도 해주라. 같이 먹자. 라고 하면서 자기 애들이랑 남편을 데리고 올라와서는 아예 탈같이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기도 했고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같은 시기의 문제가 같은 식으로 되풀이되고 같은 식으로 끝이 나다 보니 그제서야 알 것도 같았습니다. 혹 신우가 하루 종일 집에서 보내며 심심했던 걸 저희 부부한테 화풀이로 풀고 있는 게 아닌가 말이죠. 이게 화풀이인지 아니면 재미삼아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부부한테 컴플레인을 거는 걸로도 모자라 어쩔 땐 집주인 행세도 하더라고요. 집에 매트를 여기 깔라 하기도 하고 침대를 다른 방향으로 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다 그 끝에는 밥을 먹었는지 물어를 보는데 느낌이 쎄했습니다. 이러다 신우가 시어머니를 빙자해서는 내게 평생 시집살이를 하는 게 아닌가 하고 말이죠. 평생 같은 이웃사촌으로 한 아파트 한 동에 살게 된 것만으로도 소름이 쫙 끼치는데 유발도 안 하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불평을 들으며 내 집안에서 제멋대로 살지도 못하게 되었구나 싶어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러며 자연스레 저도 화가 났고 남편도 슬슬 인내심의 바닥을 보이는 듯 했어요. 가장 먼저 진짜 저게 누나라고 봐주니까? 라고 하면서 남편이 흥분을 하더라고요. 일상생활에 피해까지 받을 게 불보듯 뻔히 보이기 시작하니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산다며 저희 부부가 급기야 들고 일어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결심이 오래 서지도 않았던 때에 신우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분이 마냥 또 인터폰을 걸어왔어요. 혼자 뭐가 그리 신이 났던지 똑똑 안녕하세요. 아래층인데요. 라고 하면서 장난 반 그리고 진담 반이 섞인 말투로 말을 꺼내더라고요. 기분이 확 나빠진 저하고는 달리 신우는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또 층간소음이 들리는데
왜 어른들이서 이렇게 쿵쿵거리며 돌아다니는 거야? 나 진짜 몇 번을 말하니 매트 하나라도 사서 이런 건 미리미리 방지를 하라니까? 라고 하면서 연소를 늘여놨죠.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신우의 말을 잘라먹고 대뜸 화를 냈죠. 어디가 소리가 났는데? 우리 집이 맞긴 맞아요? 이제 막 퇴근에 들어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짜증나게 진짜. 라고요. 얘도 안 키우는 집에서 층간소음으로 이렇게 컴플레인을 매일같이 받는 건 우리 집이 유일할 거라면서 신우한테 급격히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귀가 예민하다 못해 못 참겠으면 전원주택이나 가서 살 일이지 왜 아파트에 들어와서는 이웃한테조차 피해를 주냐고요. 하지만 신우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조용하게 있다가 니들만 오면 귀가 예민해지는데 그럼 어쩌니? 내가 기껏 이렇게 말을 해줘서 이웃 피해를 하는 법을 알려주려고 했는데 너 말하는 태도 좀 봐라. 그렇게 인내심이 바닥이니 공부는커녕 대학도 안 가고 생고생해서 일이나 하고 있지.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미리미리 교육을 시켜주려고 전화를 한 거야. 나한테서 배우고 전화 한 통 한 김에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니? 가족 사이에 너도 참 독하다 독해. 라고 하며 급기야 저를 약부는 발언까지 뱉어냈습니다. 그 말에 벙쪄 있는데 제 뒤에 있던 남편이 먼저 집을 뛰쳐나가더라고요. 신우를 한판 뜨려고요. 그리고 저는 그 뒤를 이어 집에서 국자를 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들고 가려고 한 건 아닌데 요리하다 말고 인터폰이 울린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손에 든 채로 신우 집에 뛰어내려갔네요. 그리고 저는 남편보다 먼저 신우 집에 도착을 했고 신우가 문을 열어주며 얼굴을 들이내미는 그 찰나에 신우를 향해 적당히 좀 해! 라는 말과 함께 들고 있던 국자를 치켜 올렸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 걸 겨우겨우 참고 있는 거여서 어느새 제 눈깔은 뒤집혔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네요. 당장이라도 국자를 휘날리겠다는 각오로 신우한테 우리 집에 가자고도 했습니다. 더 해봐, 더 해보라고. 층간소음이 뭐가 어쩌고째? 그럼 형님이 올라가서 우리 집안에서 걸어보시던가요. 얼마나 크게 층간소음을 내는지 내가 여기서 똑바로 들어보고 있으려니까. 라고 말이에요. 가뜩이나 시끄럽다고 해서 안 그래도 조용히 사는 걸 더 쥐지군 듯이 살아주고 있었더니만 날이 갈수록 불평이 늘어나는 꼴을 더는 감당해내지 못하겠다면서 신우를 저희 집으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제가 신우 집에서 소리를 들어보겠다고 말이죠. 반말도 찍찍 내뱉고 손에는 번쩍거리는 큼지막한 스테인리스 국자도 들려있고 벼랑과 부부가 둘이 동시에 쳐들어와 소리까지 높여가며 화를 쌀벌하게 내니 우리 형님은 그제서야 정신을 번뜩 차린 듯 보였습니다. 저희 부부한테 적정선 이상으로 갑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아찔한 미래를 살짝 엿본 듯 보이기도 했죠.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자신의 말을 변명하겠다며 생전 처음으로 머쓱해하는 표정을 지어 보이는데 이거 쫄았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엄청 통쾌하고 꼬셔했죠. 하지만 화를 풀진 않았어요. 신우한테는 이대로 쭉 화난 척만 하면서 영 쌩을 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신우가 변명을 하던 말던 저는 다 필요 없고 형님의 우리 집에 가서 우리가 걷는 것처럼 걸어보라고요. 형님도 층간소음 내면 내가 가만 안 있을라니까. 집에서 하루 종일 혼자서 심심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 힘든 사람한테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요. 라고 하면서 속에서 삭히고만 살던 울분들을 하나둘 토해냈답니다. 그리고 결국 신우는 먼저 그 입에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제 결혼 생활이 그리 길진 않아도 지금껏 제가 보아왔던 신우 모습이란 게 있잖아요. 늘 시아버지를 닮아서 그 옆에서 같이 불평을 하고 싫은 말만 골라하며 저를 까내려 하는 내 선수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런 신우가 웬일로 말이 없더라고요. 이번에는 남동생까지 달려온 게 걱정스러웠는지 저희 부부 눈치는 다 보더니만 급기야 미안하다고 다시는 전화를 걸지 않겠다는 말까지 입 밖에 내뱉었습니다. 미리미리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전화를 걸어대던 신우였는데 웬일로 그런 사적인 전화조차 하지 않겠다며 스스로 약속을 했죠. 급기야 제가 그 말을 믿지 않은 채 화가 난 채로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 제 손을 부여잡으며 매달리다 집 안으로 급하게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세상에 비닐봉다리 안에서 과일 사과를 담아주는 거예요. 어른꼴에서 온 귀한 사과인데 이거 받고 화풀라고요. 자기가 가족이고 하니까 누구보다 편한 마음으로 안부 인사를 물을 겸
연락을 취했던 거고, 그런 김에 이왕이면 이웃들끼리 잘 지낼 수 있도록 층간소음에 대한 가르침을 주려고 한 거라고 말이죠. 끝까지 들어봐도 신우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었습니다. 그저 신우로서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갑질이란 갑질은 다 한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질 않았죠. 하지만 저도 뭐 들어주는 척은 했어요. 물론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어디 한번 끝까지 나불거려 봐라. 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리고는 신우가 주는 사과를 받아채고는 고맙단 인사도 안 하고는 쌩하고 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뒤에서 남편은 여전히 화가 안 풀린다며 신우랑은 눈도 안 마주치고 저를 뒤따라 집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날 신우가 미안했다며 다시 한번 인터폰으로 연락을 해왔는데 우리 남편 그 인터폰을 받자마자 전화하지 말라니까? 라며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 바람에 신우는 더 입도 뻥끗거리지 못하고선 그 길로 인터폰을 끊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날 신우한테 조금의 미안한 마음도 없이 아주 제멋대로 집안을 돌아다녔답니다. 더 이상은 밑에 집에서 전화가 걸려올 것이라는 걱정 따위도 없이 아주 가볍고 편안한 마음으로 제 집안을 휘젓고 다녔어요. 보통 같으면 힘들어서 그냥 누워있고 말 날이었는데 신우를 본보기 삼아가며 아주 열심히요. 진작에 홍군형 내주면서 내 집을 편안히 여기며 살았어야 했었는데 조금 늦게 화를 표출한 저희 부부의 실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실수를 만회하며 지금이라도 내 집은 내 집답게 편안히 살아보려고 해요. 예민하고 할 일 없는 우리 신우는 연락도 못하고 혼자 얼마나 끙끙대는지 또 얼마나 더 오래 끙끙대며 연락을 안 할 수 있을지 저희 부부는 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볼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